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일단 포스코는 굉장히 오랜만에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오늘 제가 커뮤니티 글에 이제 올려드린 글이 있어요. 네, 공개적으로 올려드린 글이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그 전부터 말씀드렸고 공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올해까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세금 이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도 업종 혹은 굉장히 대형주 이런 쪽이 좀 상승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고 공개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현금 비중이 꽤나 많아요. 네, 현금 비중이 1년 내에 아마 가장 많은 그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현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 나아갔을 때 차기 주도주를 이제 변곡점이라던가 지지라인 부근에서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파이 시스템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텔레그램방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세세하게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시면 팔라 연 이율이 1000%로 오히려 더 뛰었습니다. 예, 연 이율이 1000%입니다. 심지어 토큰 가격은 12월 1일에서 첫 예치한 12월 1일에 첫 예치한 이후로 약 100% 급등하였습니다. 예, 12월 1일에 제가 예치한 이후로 토큰 가격이 100%가 더 오르면서 수익률이 2배가 됐어요. 텔레방의 비중 축하했다고 말씀드렸던 12월 7일 기준으로 봐도 약 55%가량 상승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1000만원 예치했을 때 한 달 이자만 매달 800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물론 리스크 발견 시 예외 없이 모든 자금을 출금할 것입니다. 예,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코인 프로젝트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경영지라던가 혹은 CEO가 하는 발언이라던가 프로젝트가 향하는 방향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자금이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봤었던 이자는 물론이고 제 원금도 전부 다 회수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디파이 2.0을 발견하였습니다. 연 이율이 무려 1000만%가 넘으며 스테이킹 락업 기간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혁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깊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단이 서면 UST에 예치한 현금 중 일부를 이쪽에 예치함과 동시에 필승 멤버분들에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US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연이율이 20%가량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현금을 저는 여기에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현금만 들고 있어도 매년 20%의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었고 이제 댓글에 좀 달렸는데 일부 댓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필승 사군님만 따라합니다. 곧 있음 이자로만 100% 수익권이라 본전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은 사부님 멤버 전과 멤버 후는 아닙니다. 그리고 텔레방 분들은 사부님께 질문 최대한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너무 죄송스러웠었는데 실시간으로 다 알려주셔서 겨우겨우 따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드려서 선물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가끔 선물 좀 많이 주시는 분인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승님만 따라갈게요. 갓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공개 커뮤니티에는 손절하거나 잃은 경우는 안 올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참고로 손절하는 경우 혹은 잃은 경우도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잃으면 잃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제 계좌를 조은마 군닥의 회원들에게 2주 혹은 3주 한 번씩 오픈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제 계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이라던가 혹은 선동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매 영상마다 매수 추천 리딩 아니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필승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오랫동안 필승님 지켜봤거든요. 영상 살펴보시면 손실봤다고 말씀도 하세요. 네, 맞죠? 저도 멤버가 되기 전까지 긴가민가 했는데 슈퍼개미가 필승님 잘한다고 하셔서 믿음을 가졌고 멤버가 되니 진짜 신세계입니다. 계좌도 꾸준히 오픈하시니 더욱 믿음이 가네요. 질투만 하시기보다는 배우려 하는 자세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열심히 필승님한테 배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방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캡처를 했었고 네, 이런 식의 좀 캡처를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적이 있죠. 자, 그럼 바로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일단 저는 물적 분할을 할 거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분할 이슈가 떴을 때 그때는 대부분 이제 인적 분할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의견들을 봐도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리포트를 봐도 인적 분할을 예상했었지만 저는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물적 분할을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만약에 궁금해하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런 말씀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들어도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항상 좀 염두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점은 시대 흐름을 읽는 것인데 그 시대 흐름을 읽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인적 분할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리면 구조를 보시면 지분 구조가 매우 허약하죠. 이 정도의 우량주, 특히나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 기간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없어요. 굉장히 취약한 지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인적 분할을 해버린다? 특히나 지주회사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그런 지분을 아주 많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포스코 입장에서는 대주주도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할 것이라고도 텔레그램 방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저는 그러면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두고 과연 호재냐 혹은 악재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를 봤을 때에는 딱히 변하는 건 없어요. 뭐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기업의 펀더멘털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봐야 되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스코의 물적 분할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펀더멘털, 그러니까 센티멘트, 그러니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딱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LG화학이라던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뭐 하나캐피탈 이러한 신재생 관련 에너지 기업들, 뭐 현대중공업 이런 턴어라운드 지금까지 적자만 보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자회사를 다시금 대상장시킴으로써 기존의 지주회사를 완전 껍데기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포스코도 주가가 이렇게 꽤나 많이 흘러내린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인데 사실 포스코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포스코는 매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9조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9조 원 정도의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딱히 자회사를 그러니까 사업회사죠. 사업회사를 재상장시킴으로써 돈을 끌어들일 요인이 별로 없어요. 특히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아니면 하나케미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많은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적자를 보는 기업들도 꽤나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포스코는 꾸준히 좀 흑자를 내면서 현금을 쌓아두던 기업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대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런 만큼 본격적인 투자가 딱히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2050년까지 친환경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특히나 엄청난 투자도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처럼 지금 당장 4월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겠다고 밝혔느냐? 2050년이에요. 2050년. 앞으로 30년이나 남았습니다. 현금도 매년 9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2분기, 올해 3분기에도 뭐 2조 원 이상의 저는 현금을 이제 벌어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인적 분할을 해서 비용을 치를 그런 동기도 없지만 그 반대로 물적 분할함으로써 사업회사를 재상장시킴으로써 주가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리는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그런 지주회사를
땅에 처박는 행위는 저는 웬만하면 좀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화두가 뭐죠? ESG죠. ESG에서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만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뭐 사회적이라던가 혹은 사회적 역할이라던가 혹은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S와 G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재상장시키는데 동의를 해버린다. 이거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에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수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들리는 얘기로는 정말로 사업회사를 만들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딱히 신경 쓸 부분은 크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중국의 이제 증치세 환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폐지가 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감산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과연 리스키한 주가일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저평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고 실적이 또 역대급이에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재작년 2018년에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뛰고 있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더 좋아요. 그만큼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배당도 올해는 꽤나 많이 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개설인 것도 맞아요. 물론 세금 이슈가 있어서 이제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혹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자 철강 가격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올해가 피크아웃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올해 피크아웃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이런 철강 기업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1등의 경쟁력을 지닌 그런 철강 회사입니다. 물론 양산 측면에서, 생산량 측면에서는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경쟁력 부분에서는 세계 1등이었고요. 전부, 철강회상 전부가 적자를 보이고 있을 때 포스코만이 한 분기 정도 빼고는 전부 다 흑자를 보였었던 그런 어마무시한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겠다 혹은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유럽에 대한 철강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만큼은 결국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뭐 뉴크라던가 US 스틸 이러한 미국의 철강사들이 도저히 물량을 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한국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포스코의 신고가 행진은 아마 좀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확률 싸움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확률 싸움 전에 이미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라면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수출 관세 같은 것들을 이제 부과하면서까지 뭐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라던가 혹은 취소하면서까지 이런 식의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지금으로서는 포스코 혹은 포스코의 투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철강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 이제 포스코에 대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물론 텔레방 분들이라던가 혹은 필스 라이브 때 질문 주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필승이었습니다. 좋은 기업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